저는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과연 우리 청년들한테 제시하고 있는 비전이 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집니다. 이 청년 배당.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도움이 안 된다고 보긴 어렵겠죠. 상장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니까. 하지만, 이 비전을 주지 않고, 어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가치를 누릴 거야 라는 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본소득을 지금은 100만 원입니다만은 향후 얼마까지 추진할지는 아무도 예측이 못하는 건데 점점 늘려나가겠죠. 네, 과연 우리 국가가 청년들한테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지금 단기적인 우리 흔히 좀 자꾸 왜 자꾸 부정적인 단어만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순화하고 싶은데 그냥 사탕만 잠깐 물려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정현 의원님 되게 좋아하고 친합니다. 시청자분들. 근데 이게 뭐 진영의 논리 싸움이다 보니까 욕하시려고 없어요. 네. 잠깐만, 오늘 멱살 허용해요? 자, 허용하면 안 돼. 네. 저는 자유한국당의 정현 의원님은 이렇게 합리적이고 좋으신 분인 걸 아는데, 지난 6월 20일 날요, 그 당에 계신 대표께서 숙명연대 가셔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아주, 상처를 주셨어요. 거기까지 나가시고. 네. 그러니까, 자, 장교안 잠깐만요. 대표가 이렇게까지 되면은, 자유한국당은 우리 청년들에게 무슨 비전을 주셨어요? 황교안 대표가 그 당 대표시라니까요? 그런데 토익 점수와 학점을 거짓으로 말씀하시면서 저는요,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나 반문하고 싶다니까? 비전을 그러면요, 스펙을 쌓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스펙이 없어도 되니까 희망을 갖고 뭐 하시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뭐예요? 거기에 더했어요. 6월 19일 날 부산 상공회의소 가셔갖고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차별을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셨다고요. 자, 우리는 정치인들이 행정가들이 말씀하신 우리 국민들과 각 세대 계층에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걸 주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당에게 청년배당을 얘기하시면서 지금 뭐 어떤 비전을 주냐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셔놓고 뭐 저희 당 대표님과 저는 친분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비전을 줬다고 지금 생각하시냐고 지금 여쭙는 거예요. 아니, 저는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별로 친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여쭤보도록.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 괜찮다. 한번 여쭤보도록. 조금 친해지면 제가. 그러니까 사실 저는 네. 이 오늘의 이 화두가 제가 사실은 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업돼 있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두 청년 의원에게 시사하는 메시지가 있는 주제라고 저는 봤어요. 예, 최근에 이런 뭐 청년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서 외국인으로 이런 대별되는 차별 문제 뭐 이런 부분, 그다음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 주제를 통해서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 공동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 사회적 약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 더 나아가서 공평, 평등, 정의가 뭘까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개개인, 의원 개개인에게도 우리의 철학과 가치관을 조금 정립하는 좋은 주제라고 생각해서 더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화두를. 저는 제가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저희 오야분을 건드셨기 때문에 거의 저도- 마무리할 단계가 왔어요, 지금 시간이. 저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을 조금 거론을 하겠습니다. 일본만 쓰시면 안 되는데. 자, 대표님. 정정하겠습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사에서 정말 감명 깊었던 게 이제 기회는 공정하게. 저는 정말 공정이라는 단어를 사실 듣고 사실은 좀 놀랐어요. 놀란 게, 정말 저렇게 잘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한 대로 되면 어떡하지? 메시지는 굉장히 좋았다. 네. 인정할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라는 게 그렇게 돼버리는 순간 우리 신용은 파괴된다. 우리 신용이 정말 말 그대로 역할이 없어진다? 역할이 없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역시나 정반대로 하시더라고요. 자, 저는 아까 송교근 의원님께서 공평평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공평평등보다는 공정이 맞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진영의 생각 차이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공정함을 청년들에게
사회적인 시스템을 갖춰주는 게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인데, 우리가 주제가 청년배당이니까 이 경기도에서 얘기한 공정한 출발선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 청년배당이라는 정책을 꺼냈다는 자체가 공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공정에 대해서 잘못 고피하고 계신 거 아닌가. 현금을 주면서 공정한 출발선을 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걸 발휘했을 때 내가 노력을 10을 했으면은, 노력을 10을 해서 결과물을 10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맞는 대우, 불평등을 인정하는 것부터 자유민주주의는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공평이라는 단어를 써버리는 순간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좀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정함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현금 복지로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의 경쟁이 필요하다는 것도 기본적인. 그렇죠. 경쟁만이 발전시킬 수 있고, 그 공정한 경제에서의 패배를 인정하면서 이제 우리 개인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이 주제에 좀 집중하면, 청년을, 우리 사회, 우리 시대의 청년을 어떤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해요. 저는 청년이 약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시스템만 갖춰놓으면 저는 청년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공정한 시스템이 베이스에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이 사회적 약자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의원님, 제가 거기에 껴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이 불리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을 사회 지원하기- 시스템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방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지금 아직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사회적 약자라고 말하는 많은 계층들, 그 중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청년들이 아직 금전적으로나 뭐 제도적 안에서, 이 사회 기반 안에서 온건히 자기 힘으로 자립하는 것이 어려우니 사회적 약자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부족했던 계단 하나를 더 덧대주는, 그래서 이 사회에서 기성세대와 함께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공정사회를 만드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 원천에 청년배당이 있는데, 청년배당은 저는 아까 좀 제가 말씀 끊어서 마무리 못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청년을 무엇으로 어떻게 볼 거냐인데, 저는 이 청년 기본소득은요, 그냥 지지해 주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30만 원 학원비 줄 때요, 너 이거 가지고 꼭 공부 성적 올랐으면 좋겠어 기대하지만, 사실 그거 줄 때요, 아이가 성적 안 올라도 돼요. 제가 아이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아빠가 너한테 이만큼 믿음과 지지를 해주고 있어. 그 결과로 네가 우리 제도 안에서 국가가, 우리 사회가 너희들에게 이만큼 응원하고 있단다. 힘내서 파이팅 해보자. 그런 메시지라니까요. 25만 원 얼마나 효과가 거둘지는 모르겠으나 없는 것보단 낫죠. 부족하죠. 더 해줘야죠. 술 먹어도 돼. 이거 가지고 오락해도 돼. 뭐 아들한테 던지는 메시지인가요? 저 네. 지금 그렇게 부모가 되어 가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게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께서 하는 말씀 중에 보면 참 감정을 잘 건드십니다. 참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님도 자녀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자녀가 있어요. 네. 그 하지만 마음이 이해되지 않으세요? 라이온 킹 보셨어요? 그 절벽에서 자. 사자를 떨어뜨리는 그 마음. 자. 그게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모님, 제가 나 이 얘기까지 해야 될것 이거 같아요. 약간 부담이에요. 여기까지 해야 나올 줄 돼. 몰랐어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청년들 공정한 그 말이 이제 정말 똑같이 놓고 해야 된다. 만약에요, 그런 제도였으면 의원님하고 저하고 여기 못 왔어요. 고양시 의회 의원 못 됐을 수 있다고요. 아, 두 분 다 뭐 수절하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무슨 말이냐면 정치 제도 안에서 청년들에게 가산점 내지는 인센티브가 직간접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입성했다는 거예요. 당내에서도 있었죠? 당연히 있었죠. 네, 그게 있었죠. 시민들이 우리에게 청년 너 가서 일해봐라. 그거 자체가 우리를 지지하는 그거였죠. 우리에게 힘을 준 거였죠. 그 감정적인 접근으로 예를 들면 뭐 한 스텝을 하나 주는 것까지는 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저는 너무 정부의- 좋던데요, 그게. 네. 우리 당 안에서 청년에게 인센티브 줘서 경선 가산점 주고 앞으로 더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게 더 확산돼야 된다고. 그거는 저는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명분적으로 공천하는 경우도 있고 현실적으로
아니, 우리 둘만 얘기해 보자고요. 여기 지금 와 있는 우리 둘이 물론. 그의 수혜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건 수혜 대상인데. 예. 그런데. 근데 그런 수혜를 그는- 받으신 우리가 지금 청년들 똑같이 경쟁하세요라고 하는 저는 게 현금을 받지 넌센스죠. 당연히 저한테 현금은 안 주더라고요. 예. 예, 아니, 현금은 현금보다 더 좋은 걸 줬죠? 공천 예? 인센티브 점수를 줬죠. 훨씬 많은 걸 줬죠? 시스템을 줘야 된다는 거죠. 시스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어. 네. 당연히 어쨌든. 시스템도 지금 같이 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 그러니까 아까 그렇지만은- 원래 이 얘기 주제는 이제 청년이 약자인지 아닌지 이제 그 주제 때문에 나온 거고. 그렇죠. 의원님 청년 약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의원님은 이제 사회적 약자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이제 어. 둘이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그러니까 왜 청년이 약자가 아닌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요. 제가 예컨대 뭐 현 시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원님 아이폰 못 쓰시죠? 저는 갤럭시 아이폰 다 쓸 수 있거든요. 다 능숙하게 다룰 수 있거든요.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시대가 빨리빨리 변하는데 저는 의원님보다 더 빨리 적응할 자신이 있어요. 그거 더 잘, 적응하려고 그거 잘 하고. 쓰면 사회적 강자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렇게 조금 유동적으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엑셀, 파워포인트 등등 요즘 현재 그러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더 그런데 더 능수능란하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대신 근데 이제 경험- 의원님의 네. 이 발언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황교안 대표 발언과 하나도 다름이 없어요. 아직 왜냐면 말이 덜 끝났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들어보자. 느낄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왜냐면- 여기까지 들어봐도 딱, 죄송해요. 딱 네.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아니요, 네. 아니요. 능력을 청년들이 능력이 있는 지금 경험이 부족한 게 청년들의 제일 어떻게 보면 핸디캡이라 그럴까요? 핸디캡인데 노하우와 경험 그거를 저는 예를 들면 10이라는 능력이 있음에도 과연 회사나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커피부터 타는 이런 우리 시스템이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그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불평등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들은 인정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 청년 배당이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과정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1년에 100만 원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청년수당의 수혜자의 80%가 생활비나 학원비, 교재비로 썼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들이 우리 사회에 빨리 취업하고 경제 활동을 해서 우리 사회에서 의원님이 그토록 말씀하시는 얼른 기성세대와 공정한 경쟁하라고 그래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정치인이니까 정치인은 또 민심의 마음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여론이 중요하죠. 예, 여론도 중요하고 뭐 이런 말씀은 좀 부정적인 느낌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또 표를 받고 사는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청년에 관련된 정책이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좀 많이 좀 생기기도 했고 이슈화가 많이 됐는데 그런데 20대 남성층에는 인기가 추락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정말 청년의 물론 이제 이 사안 말고 다른 사안도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청년의 마음을 알면은 여기에 조금 민감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원님, 지금 이 지지율, 청년 지지율이 낮은 것은 두 가지 함의가 있어요. 하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여전히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그렇게 필요합니다. 해석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직접 청년들에게 뭔가 막 쏟아붓는 정책이 아니었다는 걸 방증하는 거예요. 역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정책도 부족하다. 그럼요. 자, 만약에 그러면은 왜 떨어질까? 예를 들면 노인수당을 많이 주면 노인들이 더 많이 지지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쪽 진영에서는 포퓰리즘으로 표 사지 말라고 했는데 표를 안 샀네. 다행이잖아요. 표를 샀는데 그 물건이 가치가 점점 떨어져. 아니 의원님 다시 아니, 얘기하자니까요. 이게 구매가 안 된 거예요. 지금 보수 진영에서 반대 진영에서 걱정하는 건 이거 포퓰리즘이잖아요. 이제면은 청년들 표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표 안 샀잖아요. 지지율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우려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산 거라니까요. 표 살려고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재명 지사가 그 청년들한테 100만 원 주면서 청년표 얻자고 이 사업 했다고 보세요? 자. 문재인 정부가 청년들 지지율 높이자고 지금 이 사업 했겠어요? 지금 이제 왜 곡해 하시냐는 거예요? 역사 조금 더 가요? 어떻게 결정해 주세요. 지금 아직 멀었습니다. 저기 이 주제가 다른 주제로 파생되기 되게 좋은 주제이긴 해요. 예를 들면 뭐 복지, 철학뿐만 아니라 등등. 하지만 이제 청년 배당만 놓고 봤을 때 우리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님, 문재인 대통령님 전부 좀 시스템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금으로 주시는 거 뭐 좋습니다만은 이게 하다 보면 현금이라는 게 참 가지고 있어도 늘 부족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100만 원이지만 그게 요구가 200이 될 수도 있고 300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이런 현금으로 주는 정책보다는 좀 우리가 청년들이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 더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곧 총선 앞두고 있다고 포퓰리즘 하지 마시고요. 네. 네. 그러니까 복지 정책, 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소득이 어떤 함의가 있는지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주제에서 너무 아쉽게도 기본소득에 대한, 그러니까 진정한 복지 국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다루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좀 더 가속화되면서 양극화는 계속될 겁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병폐는 부가 편중된다는 거거든요. 양극화가 점점 극단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로봇으로 우리의 인간의 노동력이 대체되고 있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게을러서 능력이 있지만 게을러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 있어서 뭐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 그런데 일하고 싶은데 못한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 선별적 복지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인간의 노동력이 기계로 대체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놓을 수밖에 없는 빈곤층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선진국에서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스위스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냥 차라리 포기한다.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면 그냥 밑에 있는 하위 10%, 20% 계층은 상위가 그냥 벌어서 우리가 먹여줘야 된다라고 귀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처럼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초과 이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보다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하는 그런 사회로 가는 과정에 있고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서는요 지금 고령화 얘기하지만 노인 인구보다 청년 인구가 훨씬 많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복지 예산은요 노인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돼요. 우리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 예산이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노인 예산에서 10분의 1도 안 되는 청년 예산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서 청년들의 어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물고기를 준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한한 에너지로 믿음을 주는 그것처럼 보다 저는 더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청년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는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약간 길으셨어요. 못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상위 10%, 하위 10% 얘기하니까 엊그저께 봤던 그 기생충영화가 생각이 갑자기 나긴 하네요. 이제 그거는 시스템적으로 뭔가 된 건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그걸 시스템으로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하신 것 같고, 여전히, 현금 지원은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냐. 그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지금에 있어서 이제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를 얘기하고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사실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세금을 어떻게 거둘까요? 보편적으로 거둘 것인지, 선별적으로 거둘 것인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야기가 맞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많이 걷어서 부자들한테 보편적으로 쓸 것인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안 좋다지? 예, 그렇죠. 이제 네. 이런 주제들은 또 나중에 다음에. 저희가 또 다뤄야 될 연결되는 주제죠. 예, 이런 얘기들까지 같이 시청자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 말씀 하자면 전 대표적인 친기업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고향썰전 사회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가 뭐가 될지는 아직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시의회가 정상화된다면은 또 어떤 식으로 정상화됐는지 또 뒷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행정감사가 진행이 된다면은 행정감사의 또 뒷이야기들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네. 좋아요는 행복입니다.